자, 저희 학원 PPL 좀 일단 잠깐 보여드리고 지금 과정 개발, 지금 계속 과정 개설하고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잘 모르시거나 하면 물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PPL입니다. 저희 학원 PPL. 자, 이제 여기에 물리 설계를 일단 이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지컬로 바꿨고요. 로지컬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피지컬로 바꿨습니다. 이때 이쪽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요거는 이제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속성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가져오기 때문에 이름도 그냥 넘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성에 해당되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길이도 크기나 타입과 크기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 얘를 로지컬에서 피지컬로 바꿉니다. 바꾸시면 이쪽에 이제 피지컬로 바꾸시고 거기에 이름을 쓰는데 이 넘버는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넘버 쪽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럼스가 열리게 되고, 컬럼스가 안 열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컬럼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사용하시고, 이 넘버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오라클 탭을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지정을 안 했는데 이 캐릭터에서 이제 넘버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타입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쪽은 저희가 그 집어넣지 않는 되고요. 포린 키는 얘가 지금 그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포린 키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얘는 널을 허용합니다. 널. 매칭되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널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매칭이 돼야 한다 그러면 난널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꼭 필요하고 없으면은 안 됩니다. 라고 난널로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포린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지우면 같이 지우자 뭐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했으니까 난널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탭을 이용해서 크기와 타입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넘버 클릭하시고, 얘는 넘버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숫자니까 넘버 타입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오라클에서 우리가 이 MySQL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넘버 타입이 있습니다. 소점을 굳이 하시려면 플로트 이런 걸 쓰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숫자면 된다. 그러면 이제 넘버로 그냥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 넘버도 이제 넘버 타입이고요. 컨텐트는 바케라타 2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타입은 바케라타 2, VA 쓴 다음에 선택했습니다. 크기는 컨텐츠니까 500자이네. 500자. 이렇게 해서 500 쓰겠습니다. 한글 500자면 1500바이트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500으로 쓴 거는 바이트 수입니다. 바이트 수. 만약에 한글을 썼다. 그러면 나누기 3 해가지고 지정된 글자만큼만 입력이 됩니다. 한글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뭐, 7, 60, 160 정도? 160 몇 글자 정도의 크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한글로 1500자다, 500자다, 그러면 1500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1500. 지정을 하시면, 이제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500자까지 지정을 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됐고, 라이터 클릭하시고, 라이터도 마찬가지 작성자니까 바케라타 2, 한글로 10자, 그럼 30바이트 정도면 되겠고, 라이트 데이트 클릭하면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고요. 데이트 타입입니다. 라이트 데이트 작성일이기 때문에 뭐 작성일은 오늘 날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타입과 크기를 지정을 했고요. 난널 해보겠습니다. 난널. 그 R 넘버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반드시 난널이어야 되고, 넘버도 난널 체크하시면 되겠고, 컨텐트도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라이터도 입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널이고, 라이트 데이트는 널도 돼요. 왜냐면 시스 데이트라는 걸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널이 들어오면 시스 데이트. 근데 원래 시스 데이트를 그냥 쓰시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타입과 난널에 해당되는 컨스트레이터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가셔서 디폴트 값, 라이트 데이트는 시스데이트 투데이인데 밑으로 내리면 투데이가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거죠. 투데이 클릭, 오늘 날짜입니다. 라이터는 없습니다. 라이터 이런 건 없고, 라이트 데이트만 기본 값인 디폴트 값을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됐으면 OK 누르겠습니다. OK 눌러서 이제 그 피지컬 쪽에 해당되는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리플라이 넘버가 있는데, 요는 이제 그 얘도 시퀀서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보드 리플라이 시퀀서. 그래서 시퀀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십니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SEQ 시퀀서 SEQ 해서 이렇게 만들자. 엔터 치시면 디폴트가 1부터 1씩 증가되는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되시겠죠? 요거는 이쪽 걸 쓰기 위해서, 얘는 이쪽 걸 쓰기 위해서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얘가 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닌데, 얘 입력할 때 여기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서로 다른 객체인데, 한쪽에서 글번호를 입력할 때 그 시퀀서에서 글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 글번호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 되셨죠?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해서 다 만들었으면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 너비를 해주시면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쁘장하게 만드시고 요걸 캡처 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로지컬, 이쪽은 피지컬 이렇게 만들었고, 캡처를 뜬 다음에 나중에 그 자료 완성하실 때 여기 그 피지컬과 로지컬에 해당되는 설계, DB 설계한 것을 여기다가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채워 놓으시면 되고, 여기 테이블이 엄청 많은데 이걸 전부 다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일단 아까와 같이 이상 있나 없나에 체크를 합니다. 그 툴스에 가셔서 포워드 엔지니어 체크 모델이 이상이 있습니까? 라고 체크하시면 여기 체크할 때 넘버 오브젝트 0 뭐 여기에 에러가 난 부분이나 경고가 난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게 모델링을 잘 컴플리티드 완벽하게 지금 체크했는데 컴플리티드 끝나서 그 모델링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증거 자료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자, 됐으면 클로즈 눌러서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중간에 저장하시고 툴즈에 가보시면 포워드 엔지니어의 스키마 제너레이션 있습니다. 스키마 제너레이션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스키마 제너레이션에서 그 아까 전에 체크했던 거를 이제 껐다가 다시 로드를 다시 하면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은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부분에 크리에이트 되는 건데 드랍 프로시저도 있고, 시퀀서도 그 드랍 되어 있는 거 시퀀서도 드랍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보면은 테이블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넘어갈 때 테이블 누르고 그 테이블 쪽에서 이제 테이블 이런 속성에로 넘어갈 때 이 딴 걸 한 개 누르면 이게 체크가 해제되거나 되니까 이렇게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거가 좋고요. 아니면 여기 체크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시저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첫 번째 보실 거는 스키마가 이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시저 시퀀서 때문에 스키마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은 우리가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지우고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삭제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컬럼에 보시면 체크, 피지컬 오더라든지 디폴트 값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건데 디폴트가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도 이게 지금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인덱스는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DB 자체가 원래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인덱스 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트리거에서 다 해제해라. 트리거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거 자체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하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트리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유저 디파인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사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트 트리거에서 트리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든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두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하나, 둘, 세 번째, 맨 아래 세 번째, 프리뷰 누르라고요. 프리뷰. 됐죠? 프리뷰 누르고, 이거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쿼리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 회사에다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 아까 전에 웹장 DDL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 눌러서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눌러가지고 바꾸시는 걸로 하시고, 되셨나요? 바꾸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같은 거 눌러서 클로즈 오케이 또는 제너레이트 칸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에서 웹장 DLL 썼던 거를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지, 리플라이 SQL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쓰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시퀀서를 만들 때는 시퀀서의 제거와 만들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시퀀서, 여기 시퀀서인데요. 시퀀스 제거와 생성을 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보드 언더바 시퀀서 만들고, 크레이트에서 시퀀서도 만들고, 드랍해서 보드 언더바 시퀀서도 만들고, 크레이트에서 생성하고, 제거하고, 생성하고, 제거하고, 생성하고. 되셨나요?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제거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드랍 테이블 다 하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테이블에서 그 보드 리플라이를 쓸 때 제거 생성을 하실 때 여기서는 이제 그 포린키 쪽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포린키를 먼저 제거합니다. 먼저 제거하시고요. 왜냐하면은 포린키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얘를 먼저 지워버리면 얘가 지금 얘를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가 지워지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를 지우면 얘도 같이 지웁시다 라고 저희가 온 캐스케이드를 붙여넣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포린키 쪽을 먼저 지우고 프라이머리 키를 나중에 지우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쪽 리플라이 쪽이 포린키니까 포린키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키 쪽에 해당되는 보드를 지우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 프라이머리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라이머리 키 쪽을 PK 쪽을 지운다. 뭐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만들 때는 거꾸로입니다.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만들고,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포린키가 지정할 수 있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제거할 때는 포린키를 먼저 제거를 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지우는데, 생성할 때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할 때는 PK를 먼저 생성을 하고, PK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하고 FK 프라이머리 키 쪽을 생성을 한다. 되셨나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지는 뭐라고요? 휴지통에 걸치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하고 보온이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를 먼저 만들었죠. 보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보드에 대한 그 알터 컨스트레인터 만들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쪽에 해당되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만들었죠. 되시겠죠?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보시면, 만들 때 그 포린키 지정한 거 레퍼런시스, 요게 지금 포린키인데요. 맨 뒤에 on delete 라는 옵션을 붙였습니다. on delete 뭐라고 썼냐면 캐스케이드라고 썼습니다. 캐스케이드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지워지면 같이 삭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on delete 캐스케이드라고 쓰면은, 요거는 이제 PK 프라이머리 키 쪽을 부모키입니다. 키를 제거하면 같이 시키도록 한다. 이게 이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라고 붙이면, 여기다 붙였으면 여기는 크레이트에서 생성할 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쿼리로 할 수는 없고요. 아시겠죠? 번호를 사용하시고 온델리트 캐스케이드 붙이면, 보통 이제 그 댓글이나 아니면 답변글 이런 거 쓸 때 지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온델리트 캐스트라고 써주면 자동으로 그냥 지워서 신경 안 쓰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이제 여기 제약 조건에 대한, 여기 보시면 그 유니크 인덱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dd primary key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foreign key에 해당되는 reply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덱스, 그 다음에 primary key, 그 다음에 foreign key, 맨 마지막 foreign key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데, 뭘 참조하냐면 보드의 넘버를 참조해서 foreign key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사용해서 on delete cascade, 이게 지워지면, 앞에 게 지워지면 뒤에 걸 자동으로 지운다.
됐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접속을 해요. 접속이 이렇게 접속이 돼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F4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F4키. 물론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없는 걸 자꾸 드랍시키자 그러니까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does not exist 이렇게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이제 F4키를 누르면 이제 그런 does not exist라는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삭제부터 생성까지 한 큐에 F5 눌러서 한 큐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계정 쪽에 보시면 테이블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보드 리플라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미지와 클릭 몇 번,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 그 몇 번의 키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을 다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내용을 이제 DB에다 구현하려면 뭐 포워드 시켜서 툴스의 포워드 엔지니어의 스키마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SQL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와서 F4키 한 방으로 이제 이걸 모두 다 해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이거를 이제 DB로 만들려면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만 관리를 하시면 관리해서 다시 그 SQL 문장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F4키 눌러서 한 큐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잘 운영을 DB에 관련돼서는 잘 운영을 할 수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보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보셔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DB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박스다 이런 거는 여기 렉탱글 이런 것은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일정 부분에 이런 텍스트 같은 거 쓰고 박스 그려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박스로 그려서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여기에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이런 거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시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텍스트 그린 다음에 여기는 게시판 관련 뭐 게시판 여기다가 게시판 뭐 관련 테이블 뭐 객체 뭐 테이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거나 텍스트 만들어가지고 쓰실 때 작성을 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20, 16, 20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쓰실 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게시판 관련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박스 같은 거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다각형이면 다각형 폴리건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캡처 떠가지고 얘가 피지컬이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도 되겠죠 이런 것들 로지컬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퀀서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속성 지정했고 그 다음에 관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한 7~80%는 전부 다 관계형이 요겁니다. 이렇게 non identity로 해서 이쪽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 포린 키로 잡는 거를 사용하고요. 그 여러분들 좋아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비밀번호에 그 다음에 멤버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그래서 그 로지컬만 한번 보여드리면 좋아요 기능을 요 게시판에 좋아요 기능을 만들려고 그래요. 좋아요 기능을 만들려면 전체를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줄이고요. 보여지는 거를 이제 줌 이렇게 해서 좀 줄여 놓고요. 전체 잡으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또는 그룹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 회원 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원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회원 테이블이고요. 로지컬이니까 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테크 누르고 아이디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같은 거 이름 비밀번호 이런 거 집어넣겠죠. 아이디니까 비밀번호 먼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비밀번호 엔터 이름 이렇게 집어넣겠죠. 집어넣었다고 하면 좋아요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래요. 좋아요 테이블 좋아요 테이블이고요. 그 좋아요 번호가 있어야겠죠. 번호 좋아요 번호를 하고 시퀀서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번호를 안 하고 이제 얘는
좋아요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도 프라이머리 키고 게시판에 있는 여기 게시판 글번호에 대한 그 좋아요이기 때문에 게시판 글번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좋아요를 눌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사용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아이디도 프라이머리 키, 게시판 글번호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면 이 회원이 좋아요를 한 번만 누를 수 있다.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이덴티 뭐 매니 투 매니로 하지 말고 이제 아이덴티 릴레이션십을 선택해서 여기 한쪽은 원이고요. 한 개를 가져서 요겁니다. 요거 첫 번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꿨죠. 회원 클릭, 좋아요 클릭.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덴티로 와서 여기 회원은 좋아요를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게시판 클릭, 그 다음에 좋아요 클릭 하시면 이렇게 글번호 한 개당 내가 아이디로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1번 글에 내 아이디가 만약에 T라는 아이디다. 그럼 T라는 아이디가 1번 글에 요거는 한 개만 할 수 있죠. 또 T라는 데다가 다시 좋아요를 누르면 인서트가 안 됩니다. 인서트가. 이해되시겠죠? 인서트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기능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2번 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T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2번 글에다가는 요거와 이거는 데이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인서트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2번 글에 대해서 또 인서트를 하려면 똑같은 T라는 사람이 이제 2번 글에 대해서 다시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인서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약 조건에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좋아요 기능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 두 개로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한 거라서. 되셨나요? 되시겠죠? 좋아요 기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좋아요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좋아요를 한 번만 누른다 이런 전제하에 이 글에 대해서 게시판 글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한 번만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구현을 사용하시면 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